9월 7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주에 사드 4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올라갈 것을 올라가는데 지금 5달이 넘도록 걸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푸틴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푸틴의 핑계는 우리는 아주 미미한 물량의 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1년에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을 수출하고 있고 이것을 중단할 때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북한에 1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가 1년에 30에서 40만 톤 이상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이를 10분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평시 1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유량을 이미 비축하고 있고 전시에도 1개월 정도의 분량은 비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1개월 이상은 가지 않는 속전속결이 될 상황이 높은 속에서 지금 사실상 북한은 이 원유에 대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마지못해 이 원유 공급 중단을 이야기했지만 푸틴이 이런 지하에 사실상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저께 이 러시아로 가기 전에 푸틴과 통화를 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푸틴은 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몰아세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나 북한과 비슷한 자신의 이 한반도 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훈련을 축소하고 한미 1위 북한과 각자 평화협정을 맺고 동북아 안보협정을 맺은 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어떻게 폐기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푸틴의 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제 푸틴과 문 대통령은 이 남북러 가스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제 회담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60분을 2시간 42분을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의 당초 주 의제가 남북러 가스관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 보면 남북러 가스관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TV에서 지나가는 투로 북한이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협조한다면 뭐 이 러시아와 협의해서 경제 지원을 한다라는 정도로 언급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문 대통령이 푸틴하고 남북러 가스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에서 누구하고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송유관, 이 가스관을 넣어서 한국으로 갖고 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가스, 석유, 원자력 이 부분을 사실상 푸틴 개인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러시아 최대의 가스회사 가즈프롬의 사실상 오너도 푸틴입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과두재벌 체제가 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전부 정적으로 간주해서 처단을 하고 그들이 가진 석유 기업, 가스 기업들을 다 뺏어서 사실상 국영처럼 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은 오늘 동방경제포럼에
기조 연설에 대해서 남북러 경제협력 내용을 담은 신북방 정책을 발표할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이 신북방 정책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7월 4일 날 지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 그 이튿날 문 대통령이 베를린으로 떠나서 이틀인가 뒤에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포용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기자 중에 일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말을 했듯이 문 대통령이 꼭 뭔가를 북한에 평화적으로 무슨 협정을 맺고 대화로 해결하고 경제적 지원을 한다 구상을 발표할 때쯤 되면 꼭 그 직전에 북한이 도발을 합니다. 그럼 도발 뒤에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접어야지요. 오히려 도발에 대한 규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정해진 일정대로 베를린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속이 없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극동지역, 연해주 지역 일대에 워낙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요, 현대 호텔 말고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 호텔도 낡았어요. 그래서 국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온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제대로 없어서 몇 년 전에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에서 열린 APEC 회의 때는 한국의 어떤 기업인이 크루즈선을 갖다가 대놓고 거기에서 해외에서 온 이 VIP들이 묵고 자고 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러시아가 낙후된 지역에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가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의가 동방경제포럼이고 올해 50개국에서 4,000명이 참석했고 26개국에서 정부 대표를 파견했는데 아마 정상이 간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끝없이 과거 DJ 정권,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낙후된 지역에 석유와 가스 그리고 쌀과 같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를 이 진보 좌파 정권이라는 사람들은 끝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를, 지금 러시아는 인프라가 없어서 가스를 제대로 팔아먹지 못하고 있죠.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부분을요. 한국 돈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걸 한국으로 가져온다 하면 러시아는 가만히 앉아서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자, 북한은 가스관이 통과하면서 통관료를 1억 5천만 불 정도 매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스관을 통해서 일정하게 북한이 가스도 제공받고 여차하면 이걸 잠그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무기도 생기고 또 그 가스관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키로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600-700km는 관을 깔아야 될 건데 그 600-700km의 가스관을 까는 비용을 누가 대느냐? 한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돈으로 가스관 깔면서 우리는 그 가스관에 공사 감독도 하나 못하고 러시아가 저거가 다 알아서 하고 북한 노동자들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노동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가스관이 지나는 동해안 지역이 북한의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국의 인력들은 일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가스관에 들어가는 관관 파이프 같은 자재조차도 전부 자기들이 공급하겠다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되면 벌써 됐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러 가스관 또 남북러 철도 그 가스관이 연결되면 동해안으로 기차가 연결돼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모스크바로 유럽으로 가는 과거의 TSR입니까? 그런 어떤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보스톡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한카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 이 물을 끌어들여서 과거에 논을 만들어서 그 논에서 나온 이 식량을 가지고 이 굶주리는 이 사회주의 공화국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요. 지금 황폐해졌는데 그걸 다시 북한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북한에 쌀을 주자라는 부분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끊임없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식량도 주고 우리가 북한에 가스관도 주자. 좋습니다. 처음에 이 발상이 나왔을 때는 핵도 없었고 ICBM도 없었을 때인데요. 이제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는데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가졌던 그 시대에 그대로 귀착되어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탈원전을 밀어붙이는가, 탈석탄을 밀어붙이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탈석탄 한다더니만 나중에는 탈원전,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탈원전에 대한, 탈석탄에 대한 대안으로 뭘 추진하느냐. 하나는 LNG 가스, 그러니까 가스 발전소.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20%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지금 40%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 20%도 대부분은 가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가스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박근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스는 미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땅 밑에 있는 사우디보다 훨씬 많은 카타르나 오만보다 많은 이 세일 가스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겠다 해서 일본은 지금 대량으로 이 미국의 세일 가스를 가져오는 걸로 아베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이 이 북해도를 통해서 사할린 북해도 라인으로 해서 가스관을 가져오는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미국의 세일 가스를 가져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 달랜다고 무기 산다고 전화 통화 때마다 정상 간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스를요 미국하고의 관계를 선을 끊고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서 연결해서 러시아 가스를 가져온다. 이렇게 된다 하면요. 이것은 우방과의 동맹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한국이 에너지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에 의존한다.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동맹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자기들 땅 밑에 캐나다의 땅 밑에 있는 세일 가스와 세일 오일을 다 개발한다면 중동의 사우디, 이라크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세일 가스와 오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발해서 여태까지의 미국의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땅 밑에 있는 것도 다 수출한다라고 방향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 세계 최대의 산유국, 가스 수출국은 미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의 중동 정책도 바뀌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립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속에서 한국이 가스관을 연결한다는 것은 그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 가스를 공급해주는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가스관을 유럽으로 빼는 문제와 러시아의 가스관을 터키나 남유럽으로 빼는 문제를 둘러싸고 그 통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지아 또 이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 간에 얼마나 미묘한 문제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지금 요 근세의 역사로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을 러시아 거를 연결해서 액화가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천연가스를 받는다. 자, 이것은 결국은 한국은
이 친중, 친러시아화 되어 간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학적인 안보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이 정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없이 무조건 미국을 견제하고 친북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러시아에 있는 가스나 에너지, 그 다음에 식량 등을 우리가 북한에 주기 위해서 러시아와 친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인데 북한에 인접해 있는 그쪽은 러시아가 매우 낙후되어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본조차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텔 하나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투자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거죠. 푸틴이 이걸 투자시키려고 지금 몇 년째 노력을 해도 누구도 투자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러시아 정부의 성격이나 경제성으로 봐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봉이 누구냐? 한국이 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남북러 가스관을 추구하려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원전이 문을 닫아야,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가스로 갈 거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일부를 차지한다지만 그건 결국은 안 될 겁니다. 그럼 그것도 가스로 갈 거예요. 그럼 가스가 엄청나게 필요해. 어디 가스를 가져와? 러시아 가스를 가져와. 뭘로 가져와? 남북러 가스관으로 가져와.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핵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핵을 독자 개발하려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더 나아가서 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어떤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건데 탈원전을 해버리면 그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전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탈원전이 맞다고 봤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의 정책을 추구하는 한 탈원전은 저 스스로도 절대 반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신북방 정책 기조 연설을 통해서 남북러 가스관을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푸틴과 문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문제에 대해서 단독 회담에서 깊숙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의제가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2시간 42분간을 회담을 했다는데 가스관에 관한 이야기가 밖으로 한 자도 보도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